지금 여러분께서는 CB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김선균 국장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새 방통위원장 후보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명했습니다. 역대급 논란 일고 있는데요. 오늘 미대 비평에서는 이 문제 광주전남 민원연의 문병훈 고문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윤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 후보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명했는데 역대급 논란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8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로 직행한 폴리널리스트입니다. MB정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를 지내면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정현주 KBS 사장 사퇴 압박, YTN 사장 낙하산 임명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현 대통령과 보수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지명 당시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직접 브리핑에 참석을 해서 소감을 밝혔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후보자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골몰하고 있다. 그리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요점은 가짜뉴스와의 전쟁 그리고 과감한 규제개혁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국 언론노조 그리고 한국 PD 연합회 등 언론 단체에서도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 성명을 잇따라 지금 발표하고 있죠? 네, 지난 5월부터 지명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언론계는 줄기차게 그 임명을 반대해 왔습니다. 지난해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현직 기자회원 10,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반대한 이유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라서이라는 답변이 80.3%가 나왔는데요. 이건 물론 이제 중복 응답이긴 합니다. 자, 이번 지명을 둘러싸고 언론의 반응 가히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우려와 평가 나오고 있습니까?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29일 사설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소식을 다루는 신문은 사설에서 다룬 신문이죠. 대부분 다 다뤘지만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4곳입니다. 세계일보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인물이다. 신문기자 출신인 그는 뛰어난 정무 감각과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된다고 했고요. 한겨레는 그는 MB식 언론장하고 막후 지휘자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그런 인물을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에 앉힌다는 건 대놓고 방송 장악에 나서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과연 방송통신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고요. 한국일보는 이 후보자 지명으로 인한 전국 금랭을 우려했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내세울 때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년 전 내놓은 방송통신위와 공영방송 관련 발언을 소환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방통위 업무보고에서요. 최에서는 물론 차선도 아닌 지리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2016년 7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려 했던 방송 3법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이 방송 3법의 내용은 KBS, MBC, EBS 이사 수를 각 13명으로 늘리면서 방통위 추천권을 없애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 때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한 특별 다수제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송 3법 개정안이 바로 이 문 전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올스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개혁에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저도 당시에 이 문 전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21대 총선에서 이른바 183석을 확보하고도 지난 정권 내내 이 법안을 모른 척하다가 지난해 윤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다시 방송 3법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좀 납득치가 않습니다. 보기에는요.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여권 일각에서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들이 나오자 다시 방송 3법 개정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 11명
또는 9명 수준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국회 외에 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학회, 직능단체들로 추천단은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독립된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특별 다수제 추천으로 뽑게 하자. 그러니까 방통위원회의 어떤 입김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내용의 것인데요. 정작 본인들의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이 내용을 사실은 깔아뭉개고 안 했다는 것이죠. 예. 자, 고문님 끝으로 이번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언론 장악에 대한 우려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예컨대 뭐 KBS, MBC 사장 교체를 한다 이런 말들이 벌써 나오고 있죠.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한국 방송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은데요. 공영방송의 정상화 또는 민영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 언론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는 이번 지명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국 언론은 아마 끝을 알 수 없는, 정말 결과를 알 수 없는 혼돈의 시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문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민원연의 문병훈 고문과 함께했습니다.